덕후 최기자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유니클로 최고 재무 책임자 오카자키 타케시는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실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타올랐고 노재팬 운동으로 지난 1년간 시장의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편의점을 장악했던 일본 맥주, 그리고 음료수가 사라지고 유니클로를 포함한 일본 출신 매장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사에 따르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소비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불매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도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전체의 70%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일본이 역사에 반성을 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듯한 일본 불매운동. 하지만 음습한 일본인들의 최근 거짓된 정보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후려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은 또 무슨 험한 분위기를 내뿜으며 한국을 건드리려 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보수 성향을 띠는 일간지 데일리 신초는 한국의 일본 불매에도 끄떡없는 일본 의식주 탑 브랜드를 소개했죠. 이 기사에서 유니클로 히트텍을 두고 히트텍은 이제 한국의 추위 대책에 빠뜨릴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주력으로 하는 린나이에 대해서도 어떤 열광적인 불매운동가라 해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1974년 한국에 진출한 린나이는 한국 바닥 난방시장에서 3위를 차지 중이고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경우 50%에 가까운 점유율로 1위를 독주한다며 불매운동이 확산됐다고 해서 브랜드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심하게 왜곡됐습니다. 그 이유는 두 회사 모두 한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니클로는 한국 시장에서 날개가 찢어진 채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강남점을 포함해 20여 곳의 매장을 폐점했고 2018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자매 브랜드 GU 판매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해외 사업 부문 매출은 우리 돈 9조 1,900억 원으로 17.7%가 줄고 영업이익에 우리 돈 약 5,460억 원으로 63.8%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은 더 줄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58억엔, 우리 돈 1,7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 국가별 실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20여 곳의 매장이 판매 부진 등으로 폐점할 것을 고려해보면 한국에서 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다수 언론은 수백억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라고 표현한 린나이 코리아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매출 3,605억 원 대비 13.6%가 줄었고 영업손실은 101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가스보일러 시장에서는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양강체제에 밀려 힘을 잃었고 가스레인지 시장에선 국산업체 SK매직이 2016년 린나이를 추월한 뒤 현재도 40%가 넘는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지 일본 불매 때리기에는 지한파 언론인도 가세했습니다. 그로다가스 1호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24일 칼럼에서 요즘 한국의 매장에서 아사히 맥주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며 민관 공동의 반일 선동 열기가 식으면 사람들도 상식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국제화 시대의 반일 불매운동은 부끄럽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팩트체크를 하자면 아사히 맥주는 오히려 팔리지 않아 재고의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 가당치 않은 저런 주장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걸까요? 국내에서 취급받는 일본 맥주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맥주 수입액은 2억 1,998만 달러에서 1억 7,521만 달러로 20.4% 감소했습니다. 그중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은 3억 937만 달러에서 406만 달러로 무려 89.7%나 급감했죠. 여기서 일본 불매운동 이전 수입 맥주 시장 1위를 지켜온 아사히 맥주는 일본 맥주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불매운동 영향으로 아사히 맥주를 판매하는 롯데아사히 주류의 지난해 매출은 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9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죠. 결국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일본 맥주 수입업체들은 인력 감축을 진행했습니다. 롯데 아사히 주류는 지난해 계약직 영업사원 계약을 종료하고 올해 초에는 정규직 직원을 그룹 계열사로 전부 발령했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희망퇴직도 지난달 마무리했는데 사포로 맥주를 유통하는 한 기업은 전 직원이 주 4일 근무 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사포로 맥주 관계자는 지난해 불매운동 시작 당시에는 3, 4일 정도 무급 휴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는데 현재는 전 직원이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는 맥주 판매량이 계속 감소해 매출 하락이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맥주가 한국에서 맥을 못 추리는 데는 크게 일조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한국인들이 일본 맥주를 못 마시면 발광한다고 조롱했던 극우 방송인 다케다 츠네야스입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그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일본 맥주 시장에 큰 타격에 일본 맥주 회사는 그를 고소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보였죠. 실제로 일본 네티즌들은 다케다가 발광 중 웃음만 나온다. 맥주 회사는 다케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좋을 정도라며 다케다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수입 맥주의 절대 강자 일본 맥주가 설 자리를 잃으면서 수입 맥주 시장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국산 맥주가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 가정 주류 시장에서는 국산 맥주의 점유율이 수입 맥주 점유율을 앞질렀죠. 시유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산 맥주 판매 비중이 50.3%로 4년 만에 수입 맥주를 제쳤는데요. 이마트에서도 지난해 40%에 불과했던 국산 맥주 점유율이 올해 60.1%로 올랐습니다. 불매운동 이전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수입 맥주 매출 비중이 6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판도가 뒤집힌 겁니다. 특히 주세법이 52년 만에 바뀌면서 올해부터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생산량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도입돼 세금 부담을 덜게 된 수제 맥주는 편의점 맥주 시장에서 효자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캔 맥주 가운데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의 성장세를 그리고 있으며 GS25에서는 수제 맥주 매출 비중은 2018년 2.1%에서 2019년 7%로 뛰어올라 올해 9월 기준으로는 9.1%까지 성장했습니다. 시유도 다르지 않은데요. 2018년에는 수제 맥주의 매출 비중이 2에서 3%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국산 수제 맥주는 지난해 하반기 일본 맥주 매출이 폭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41.5% 치솟았고 이달 기준 501.6%의 폭발적인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죠. 세븐일레븐 역시 올해 국내 수제 맥주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편의점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계 선두인 GS25와 CU는 각자의 강점을 살린 PB 브랜드와 4캔의 만원 이벤트를 통해 이른바 편맥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자면 CU의 수제 맥주 마케팅은 콜라보가 핵심입니다. 지난해부터 생활맥주 레드라거, 서울숲 수제라거, 노을 수제 에일 등을 잇따라 출시해 라인업을 확대해왔고 대한제분의 밀가루 상표인 곰표와의 콜라보 수제 맥주로 홈런을 날렸죠. 특히 곰표 밀맥주는 출시 3일 만에 초도 생산 물량 10만 개가 완판됐고 일주일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 개, 2달 만에 60만 개를 각각 넘어서며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또 GS25는 랜드마크 수제 맥주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8년 6월 광화문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제주 백록담, 2019년 6월 경북궁, 올해 1월 성산 일출봉, 4월에는 남산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에 응답하는지 기업들의 탈일본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677건의 R&D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1조 원이 투입돼 화학연, 생기원, 재료연 등 15개 출연원이 R&D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 우방 국가에서 빼면서 그들의 전략물자 리스트에 있는 1194개의 감시 품목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 부, 장 기술 자립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선봉에는 출연원이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초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분야의 연구가 줄을 이뤘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 R&D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것만 1250건에 달하는데요. 기술 이전 건수는 292건 정도라고 합니다. 개별 연구기관별로도 눈에 띄는 기술력을 확보했죠. 한국기계연구원은 고정밀 핵심 기계류 부품 가공용 절삭 가공 장비인 지그센터를 개발했는데 이는 전량 일본 수입하던 제품이었습니다. 또 한국전기연구원은 은 기반 도전성 금속 잉크를 대체할 구리그래핀 복합 잉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이는 회원국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AFP 통신은 26일 관련 소식통들을 인용해 EU가 27일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통상 EU 회원국 27개국은 한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준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오른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오콘조 이웨라 후보 가운데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만났다. 두 차례 회의 끝에 오콘조 이웨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화는 동유럽과 발트 3국 일부 국가가 오콘조 이웨라 후보 지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두 명의 EU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유럽 소식통은 7개 회원국이 성명에 EU 본부장을 지지를 기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다른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상호 신뢰의 신호라며 오콘조 이웨라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이 오콘조 이웨라 후보 지지 방안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EU 회원국이 아프리카와 관계를 강화하고 세계은행 등의 폭넓은 경험을 고려해 오콘조 이웨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EU의 결정은 오는 27일 WTO에 전달될 예정이다. WTO는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최종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다. 새 사무총장은 11월 7일까지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될 전망이다. 회원국을 대륙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0여 개국으로 가장 많고요. 유럽과 아시아, 미주 순이다. 앞서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가 오콘조 이웨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vs 터키 싸움, EU vs 중동으로 번졌다. 이슬람 분리주의를 놓고 시작된 프랑스와 터키의 싸움이 유럽연합과 중동의 싸움으로 번진 모습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프랑스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대되는 한편 이탈리아, 독일 등은 터키를 향해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26일 독일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막말을 놓고 최악이라고 표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4에서 25일 이틀 연속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대체 무슬림, 이슬람과 무슨 문제가 있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인신공격을 했다. 마스 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터키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외교적 조처를 상당히 이해한다. 그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럽에 이슬람 혐오가 질병처럼 퍼져 있다고 발언한 데 독일과 유럽 전역에 수백만 명이 정직한 이슬람교도가 있다며 폭력성이 강한 극단 이슬람교도와의 싸움을 이슬람 혐오로 매도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마스 장관은 이 문제를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사건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분열된 사회를 손에 쥐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려는 이들이라고 꼬집었다. 독일의 슈테펜 자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은 극단 이슬람주의자의 끔찍한 살인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 프랑스를 지지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프랑스어로 트윗을 올리고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욕설은 EU가 터키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긍정적 의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법을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완전하게 연대한다고 썼다. 같은 날 아랍권 국가에서는 프랑스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대되는 중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쿠웨이트 소비자협동조합연합은 전날 매점에서 프랑스산 제품을 철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카타르와 요르단의 상점에서는 일부 식품 배급업자들이 상점에서 프랑스 식품 퇴출을 발표했다. 카타르 대학은 프랑스 문화주간 행사도 취소했다. 쿠웨이트에서는 프랑스산 치즈가 일부 상점에서 자취를 감췄다. 냉장고 위에는 시내 전령은 프랑스산 제품 거부라는 문구를 붙였다. 아랍권 여행업자들의 프랑스행 여행도 일제히 취소됐다. 항공편 예약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를 향한 증오 표현도 곳곳에서 나온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시위대가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에 발자국을 찍거나 X자 표시를 한 사진을 들고 반감을 드러냈다.
프랑스 외교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산 제품 불매 운동이 조직과 프랑스에 대한 증오 선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랍권 국가의 이 같은 행동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증오 선동 반대를 위해 프랑스가 지켜온 자세를 왜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불매운동 참여 촉구는 적절하지 못하며 급진적 소수파에 의해 선동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16일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주제로 토론 수업을 한 프랑스 역사교사가 근본주의자에게 살해를 당한 뒤 프랑스가 이슬람 단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언하며 불거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역사교사의 죽음을 표현의 자유라는 프랑스 가치를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침해하려고 시도한 일로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슬람 분리주의 배척을 공고화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마크롱 행정부가 이슬람을 대하는 태도를 언급하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